105년 전 미국, 금주법이 시행되자 사람들은 술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고, 이를 기회 삼아 술을 밀수해 부를 쌓으려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육지에서 갱스터들이 밀주 사업으로 돈을 벌고 서로 총질을 해대는 동안 바다에서는 럼러너라 불린 해상 밀수업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죠. 처음엔 값싼 럼주를 밀수하던 그들은 점차 고급주류로 영역을 넓혔고, 미국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공해상에 럼로우라 불리는 해상 주류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이곳에서 술을 공급받은 작고 날랜 보트들은 해양경비대를 따돌리며 해변으로 술을 실어 날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불을 밝히던 럼로우는 금주법 시대를 상징하는 바다 위 불야성이었죠. 이런 창의적인 해상 밀수의 대표 주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선장 빌 맥코이입니다. 당시 많은 밀수업자가 서로의 뒤통수를 치고 고객들에게 가짜 술을 팔아넘기는 가운데, 맥코이는 모든 계약을 철저히 지키고 진짜 술만을 취급해 해상 밀수의 표준이자 최대업자로 떠올랐습니다. 범법자임에도 정직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이름이 전해지고 있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리얼 맥코이라는 말이 익숙하실지도 모르겠네요. 1877년 빌 맥코이는 뉴욕주 시라큐스의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벽돌공 출신으로 남북전쟁 당시 해군에 입대했고, 빌과 형 벤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레 바다를 접했죠.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빌은 펜실베니아 항해학교에 입학, 1898년 수석으로 졸업한 뒤 여러 함정에서 기관장과 항해사로 근무했습니다. 전역 후 그는 형 벤과 함께 플로리다의 작은 마을 홀리힐로 이주해 보트야드를 설립하고 해안 여객운송과 요트 건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철도왕 벤더빌트 가문 등 부유층 고객을 상대할 만큼 사업은 순조로워 보였으나 1910년대 후반 플로리다 전역에 도로가 건설되면서 해상교통은 점차 버스와 경쟁에서 밀려났고 사업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었지만, 낙관주의자였던 맥코이는 빠르게 털어내고 새로운 사업과 모험을 찾아 나섰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이어진 종교, 도덕적 금주운동, 남편의 음주폭력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지지, 1차 세계대전 시기 애국주의와 사회개혁 분위기, 그리고 이민자 문화 견제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해 1920년 1월 17일 미국에선 전국적으로 주류 유통을 불법화한 일명 금주법이 발효됩니다. 무엇이든 금지하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이죠. 사람들은 술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고 지하 밀주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빌 맥코이는 요트 사업을 운영하며 알게 된 몇몇 밀수업자를 통해 밀주 사업의 막대한 수익성을 실감했습니다. 비록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금주법이 매우 터무니없는 법이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큰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항해, 운송, 조선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었죠. 그는 형 벤을 설득해 기존 사업을 접고 스쿠너선 헨리 엘 마샬을 구매해 밀수에 최적화되도록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첫 항해에 나섰는데요. 1921년 빌 맥코이는 영국령 바하마의 나소와 비미니에서 럼주와 위스키, 진을 가득 실은 뒤 조지아주 사바나에 상륙해 단 2주 만에 15,000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요트 사업 5년치 이익을 단숨에 얻은 것이죠. 맥코이는 탁월한 항해 실력으로 빠르게 명성을 쌓았습니다. 몇 차례 성공적인 항해를 거둔 후 아레투사우를 구입해 자신의 기함으로 삼았고 1등 항해사를 기존 헨리 엘 마샤로의 선장으로 승진시켜 본격적인 선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각 선박 어창을 개조해 더 많은 수를 적재하고 강력한 엔진을 달아 빠르게 움직였죠. 선단은 동부 해안을 부지런히 오르내리며 아일랜드, 캐나다 위스키를 포함한 고급 증류주를 대량으로 미국에 공급했습니다. 맥코이는 해안경비대 단속을 피하고자 기존과는 전혀 다른 판매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그는 직접 미국 본토에 술을 내리지 않고 해안선 3해리 바깥 미국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공해상에서 판매했습니다. 바이어들은 소형 보트, 어선, 연락선을 동원해 공해상까지 나와 맥코이의 밀주를 구매한 뒤 미국 본토로 운반했습니다. 맥코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뉴저지 앞바다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이런 방식을 최초로 도입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의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알려지면서
수백 척의 밀수선이 그를 따라 해안선 3해리 밖에 정박해 이른바 럼로우가 형성되었습니다. 떠다니는 주류 쇼핑센터였죠. 배들이 몰려들면서 럼로우에는 정비, 보급, 유흥, 매춘 등 상당한 수준의 서비스 상권이 들어섰고 밤이면 밝은 불빛이 바다를 물들이며 마치 해상도시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럼로우가 확대되면서 밀주를 노린 해적 행위도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맥코이는 엄격한 경계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의 배에는 한 번에 2명의 구매자만 탑승할 수 있었고 회전식 기관총을 설치해 접근하는 모든 선박을 경계했습니다. 덕분에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죠. 맥코이는 밀주 운반 방식에서도 혁신을 가져왔는데요. 6병의 술을 집가 3배를 이용해 삼각으로 감싼 이른바 버럭 포장법을 고안, 적재와 운반을 효율화했습니다. 특히 포장 안감에는 소금을 덧대 단속이 오면 바다에 던져 가라앉혔다가 후에 소금이 녹으면 술이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었죠. 해양경비대는 몇 척의 단속선과 소수 인력만으로 수백 척의 밀수선을 쫓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밀수업자들과의 연봉 차이도 컸던 탓에 단속 의혹과 밀수업자 검거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당국은 밀수보트를 제작하는 조선소를 단속하려고도 했지만 조선업자들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 배가 밀수에 쓰일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태아를 범죄자로 체포하려는 것이나 다름없죠. 이렇게 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단속반을 농락하는 맥코이는 당연히 미국 정부에겐 눈엣 가시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금주법 시행을 주도한 법무부 차관보 메이블 빌레브란트에게 제대로 찍혀 있었고 체포는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맥코이는 자신이 세운 몇 가지 원칙만 철저히 지킨다면 절대 꼬리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 믿었고 실제로도 한동안은 그러했습니다. 바이오와의 계약을 철저히 지킬 것, 해안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질 것, 경계를 늦추지 말 것, 선원들에게 합당하고 공정한 임금을 지급할 것. 그가 고수한 원칙은 단순했지만 대부분 밀수업자는 좀처럼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한 것은 고객과의 신뢰였습니다. 당시 다른 밀주업자들은 값싼 스파클링 와인을 프랑스 샴페인이나 이탈리아 스푸만테로 속여 팔거나 멀쩡한 술에 불순물을 섞어 양을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맥코이는 절대 술의 라벨을 바꿔치거나 첨가물을 더하지 않았으며 오직 최고급 브랜드만을 취급했습니다. 덕분에 그가 판매한 고급 증류전은 리얼 맥코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졌고 미국 전역의 파티장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진 빚을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제때 갚았고 마피아에 종속되거나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다 보니 큰 분쟁에 휘말릴 일도 없었죠. 빌 맥코이는 꾸준히 법을 어기면서도 자신만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고수했고 덕분에 정직한 범법자라는 특이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금주법으로 메말라가던 사람들의 목을 적셔주는 영웅으로 그를 묘사했습니다. 맥코이는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함대를 5척으로 늘리고 각 선장에게 자신의 훌륭한 사업 지침을 서면으로 전달하며 체계적인 운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맥코이처럼 철저하지는 않았죠. 휘하 선장들은 규칙을 자주 어겼고 새로 고용된 선원들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한 척의 선박이 단속에 쫓기다 심하게 손상되었고 또 다른 한 척은 해안경비대에 납포되었습니다. 맥코이가 남긴 서면 지침은 밀수범죄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말았죠.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체포된 선원들은 밀수 활동을 빠르게 인정하고 선박 소유주 맥코이의 밀수 관여 정보와 소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당국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빌 맥코이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몇 차례 격렬한 추격전과 검거 시도가 있었지만 맥코이는 뛰어난 항해 실력으로 단속망을 뚫고 바하마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기함 아레투 사호를 영국 선박으로 등록하고 선박명을 플로리다에 흐르는 강의 이름을 따 토모카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배에 술을 한가득 싣고 다시 뉴욕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그가 간만에 가져온 리얼 맥코이는 며칠 만에 완판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술을 실어 나르며 다시금 최고의 밀수업자라는 명성을 되찾게 되었죠.
1923년 빌 맥코이를 필두로 한 해상 밀수 세력이 급격히 성장하며 미국 정부의 위협이 되자 당국은 마침내 해안 경비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었고 밀수업자들의 배를 만들던 조선소들까지 이제는 해안경비대의 선박을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단속작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1923년 11월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커터선 세네카호는 공해상에 있더라도 빌 맥코이를 체포하고 그의 배 토모카를 납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맥코이는 자신이 영국 깃발을 달고 공해상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미국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밀주 문제로 인해 미국과 영국 간 외교적 마찰이 잦아지면서 양국은 공해상 단속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협약이 체결되기 전이었지만 미국 해안경비대는 비밀리에 영국의 협조를 받아 맥코이를 체포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죠. 11월 23일 해안경비대의 세네카호가 다가오자 맥코이의 토모카호는 자신들이 미국 관할권 밖에 있다고 확신하며 항복명령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계속 쫓아오는 해안경비대를 향해 토모카는 기관총으로 위협사격까지 가했지만 이번 단속은 절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네카호는 포탄을 발사하며 강경 대응했고 많은 수의 경비대원이 토모카호 승선에 성공하자 맥코이와 선원들은 결국 저항을 포기하고 체포되었습니다. 본토로 이송되어 금주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빌 맥코이는 재판 전 청문회에서 어떤 변론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께 하소연할 만한 애절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는 해안선 3해리 밖에서 원하는 모두에게 위스키를 팔았습니다. 훌륭한 위스키 말이죠. 맥코이는 유죄를 인정하고 뉴저지 교도소에서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그는 교도소장의 특별한 배려를 받았고 교도소와 호텔을 오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교도소장과 함께 에베츠필드에서 권투시합을 관람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죠. 빌 맥코이 체포 이후 미국 정부는 해상 밀수를 단속하기 위해 영해를 기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금주법이 계속되면서 밀주 사업은 오히려 더 거대하고 조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밀수 선박들은 더욱 크고 빠르고 전문화되었습니다. 출소한 맥코이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경쟁이 훨씬 치열해졌음을 재빨리 파악하고 밀수 사업에서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비용으로 번 돈의 대부분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플로리다로 돌아와 부동산에 투자하고 형과 함께 요트 사업을 다시 시작하며 계속 바다를 오갔습니다. 당국에 압류되었던 그의 사랑하는 배 아레투사는 어선으로 쓰이다 결국 자초되었고 맥코이는 잔의 일부를 가져와 소장하며 애정을 표했습니다. 아레투사가 자초되고 몇 년 뒤인 1948년 맥코이는 블루라곤이라는 이름의 배에서 식중독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수업자들은 목마른 고객들에게 술을 공급할 창의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냈고 이는 1933년 금주법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금주법을 고귀한 실험이라 포장했지만 그 실상은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끊지 않았고 오히려 음지로 수요가 몰리면서 밀주, 밀수, 암시장이 번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 카포네, 럭키 루치아노 같은 희대의 마피아들도 등장했죠. 정부는 막대한 세수 손실을 보았으며 경찰과 정치인 사이에선 부패가 만연해졌습니다. 진짜와 정직함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죠. 사실 빌 맥코이가 등장하기 전부터 더 리얼 맥코이라는 표현은 이미 존재했으며 진짜, 순수한 품질을 의미하는 관용어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도 그의 성이 맥코이였고 그의 삶은 그 표현의 의미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모순된 법과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밀수업자였지만 나름의 원칙을 지키며 고객과의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빌 맥코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그는 오직 진짜만을 팔았고 결국 정직함을 상징하는 존재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